안녕하세요. 네,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기존에 있는 분도 계시고 한데 이제 제가 좀 일정상 오늘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랑 같이 빨리 하라고 했으니까 저랑 같이 이제 이거 뭐지? 자,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는 이제 퍼펙트라는 교재로 이제 우리가 그 4월, 5월, 6월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그 4월, 6월 했고 이제 치얼업 강의를 이제 7, 8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치얼업 맞죠?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지금 이제 9월하고 이제 10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커리는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제 요 기본 강의에서 대부분 다 했어요. 대부분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 책 같은 경우에는 뭐 백과사전 되었기 때문에 항상 얘기했습니다. 60%만 보면 된다고 요거는. 그래서 이제 기본 시간에 다 했고 내 치열할 때는 강조를 했고 근데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되는 것들. 근데 이제 예전에 좀 오래전 한 7년 기점해 가지고 이전의 문제들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이 갈수록 최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주구장 뭐만 써라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난이도 좀 낮아지고 있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쓰는 것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주구정에 나와도 주구정 쓰고 관련된 또 다른 구정 쓰고 관련된 해석 구정 쓰고 해가지고 답안에 대해서 완성도를 해야 돼. 이유는 다 한 개죠. 수업 시간 항상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목표가 뭐다? 저기 뒤에 있는 황선생처럼 1등 합니다. 1등. 1등은 목표로 해야지만이 시험에 붙어요. 1등 목표로 해야지만. 그래서 왜냐면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하면 안 돼. 그래서 1등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과정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12월인데 얘는 치얼업 2죠. 치얼업 얘가 1이고 얘가 이제 2지. 2. 근데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7강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실에서 열심히 하시고 저는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학원 와가지고 찍을 거예요. 학원에서 촬영하게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예, 치얼업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제 카페 있잖아요. 그 책에 있는데 카페에다가 제가 이번 주에 언제 오는지 제가 적을게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하다가 궁금하거나 모르거나 뭐 고민있거나 그러면은 그때 이제 미리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그때 저랑 상담을 하세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그리고 이제 수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수업 방식은 이제 상당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뭐 모의고사 반 뭐 그것도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안 하고 저는 여기 집중을 할 것이고 왜냐면 중복될 것 같아.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범위표가 있을 거예요. 범위표가 있는데 거기에 범위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그 올해 붙은 그분이 상당히 잘하셨는데 그분 말씀인 것처럼 이제 이번에 이제 체어업 2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거, 요거를 이제 할 겁니다. 정리를. 근데 이 정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프린트를 좀 많이 드릴 거예요. 근데 보면은 다 기본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만약에 주 규정이 있고 주일이 있고 뭐 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내용 있잖아요. 그다음에 쭉 하고 나오고 그다음에 옆에 보면은 제 교재 보면은 여기 보면은 호의 용어 그다음에 호의 용어 있습니다. 호용했어요. 근데 요런 것에 대해서 제가 요것만 가지고 이제 짧게 아까 그 이서영 그분인가 오래 붙으신 분 그분처럼 제가 이제 이거를 짧게 이제 압축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요거를 별도로. 그다음에 이제 총설 있죠? 우리 중요한 거 총설. 총설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압축적으로 정리할 거야. 왜냐면은 내년에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게 되면은 채점 맞잖아요. 채점하게 되면은 수업 시간 그랬어. 항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근데 뭐냐면은 뻔해요. 뭐 15부 주2 범위원성 부분 쓴다 하더라도 제가 분명히 이제 기본 시에 쓰라고 했는데 뭐 관세표에서 제품의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품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가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법률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16부부터 96까지는 항상 법률성 부분 재규정이 있다. 그렇게 쓸 것들이 한 6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쓰셔. 근데 그런 것들을 쓰신 분들은 다 붙어요. 근데 그런 것들 안 쓰시고 하게 되면은 또 이게 첨삭이되고 해. 근데 그런 잔소리를 듣지 마시고 제가 이제 어떤 규정이었으면은 어떤 것들을 끌어와 써야 된다.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요거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취업투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요 정리예요. 정리를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정리. 그래서 다른 것도 추가 많이 안 하고 정리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시험 보시잖아. 취업 때. 근데 보면은 취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기출 문제 했으니까 기출되지 않았던 거. 기출되지 않았으나 상당히 중요한 것들.
요런 것들 위주로 중요한 것들 요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좀 구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왔던 거 또 나오면 뭐 합니까? 범용성품 맨날 내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문제 낼 게 상당히 많아요. 관세표가 아예 또 안 나온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제가 이제 문제를 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기본 커리를 따라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강의만 봐도 한 몇백 명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 과정을 쭉 따라오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힘들다 지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핑계입니다. 핑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들었어. 요거 들었어. 2개 들었어. 요게 핵심이지. 요거 듣고 요거 들었어. 근데 요걸 만약에 힘들어서 못 들었어. 그러면 지금은 늦지 않았어요. 들어야 돼. 예. 왜냐면 내년에 후회. 내년에 땅을 치면 온다니까. 내년에 이제 4월 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요걸 들어가지고 그때 막 제 울트라 교재 가지고 필기한 것도 있고 막 정리가 다 되어 있어. 근데 내년에 그게 될 줄 아세요? 절대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거 안 했으면은 원장님 가가지고 좀 열어달라고 해. 그냥 열어달라고 해. 그래서 들으셔. 그냥 괜찮아. 그래서 이 보면은 요 과정에 대해서 안 하면은 저게 힘들어.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저 치얼업이라는 그 우리 핵심인데 학원에서 치얼업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 딴 거 하면 막 얘기하세요. 뭐냐면은 혼자 기본 강의 듣고 심하게 듣고 기초 강의 들었는데 혼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 혼자 정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뭘 빌리고 싶어? 제 머릿속에 있는 그 구조를 갖고 싶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 왜 해요? 상담도 하고 정리도 한다. 그러면은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라는 소리거든. 그래서 혼자 정리할 때 아까 이 관사님이 오래 붙은 그분이 이제 한 것처럼 이러한 작업이 무지 힘들어. 그리고 본인이 하게 되면 더 힘들어. 더. 그래서 제가 해드린 것 같고 뭐 한다. 여기다가 딱딱딱딱 박아 넣어드리면 돼. 저는 떠먹여 주는 게 제 주특기예요. 제가 영업 잘하는지 왜 잘하는지 아세요? 저는 다 떠먹어 죽여도 다 해줘요. 여러분들 거기서 그냥 떠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관세표는 내년 3월달에 모든 거를 완성한 것으로 약속을 합시다. 그래서 4월달, 5월달, 6월달은 이제 좀 그 관세표로 완성된 기분 그때 또 시험 때 말씀드릴게요. 어떤 게 완성된 기분인지 그걸 또 알려드릴 테니까 이 과정을 잘 따라오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응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기본 강의 다시 하는 게 아니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와가지고 또 기본 강의 다시 한다? 뭐 일부 주는 뭐야? 뭐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정리하는 거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힘들어하는 것들, 마지막 정리하는 것들 보면은 이제 이게 나와야 돼. 15부 범용성 문품 하면은 따다다닥 나와야 돼. 뭐 복합품 하게 되면은 목차가 따다다닥 나와야 돼. 그게 돼야 돼. 그게. 그다음에 그거 나온 다음에 옆으로 앞글자가 기억나야 돼. 따다다다닥. 근데 아까 앞글자 없이도 외우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수업시간에 뭐랬어? 불안하잖아. 만약에 시험장에 가가지고 그거 하나를 빠뜨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이게 박아 놓는 거거든. 그래서 뭐 어떤 주제가 나오면은 따다다닥 나오는 그 작업을 이제 요거 하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뭐 컴포지션 레더에 대해 설명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컴포지션 레더가 나오면은 뭐를 써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 핵심어는 뭐다. 그다음에 여기서 두 문자는 뭐다. 이거 장치해라.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41류는 무엇인가, 뭐 기계는 무엇인가는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이걸 다시 해야 돼. 그렇죠? 자, 저는 이제 떠납니다. 어디로? 비밀이에요. 가야 돼. 그렇죠? 자, 이제 두 달 동안 열심히 하시고 이제 내년에 아까 그분처럼 우리 합격까지 봅시다. 근데 재밌는 게 아까 그 여자 간호사분 있잖아요. 그 하신 분, 그분이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인가? 그때 막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공부 많이 됐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전기전자 웨이스트인가? 그 물어봤거든. 근데 물어봤는데 그분이 줄줄줄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게 나왔다. 근데 그게 왠지 아세요? 저는 그분 볼 때마다 막 물어봐요. 그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 막 이렇게 물어본다. 앞글자 뭔지 알아? 이렇게 약 올린다고.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야. 그렇죠? 자,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시고 다른 간사님이 와서 이제 하실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응이 별론데? 방금 얼굴보다 좀 낫지 않아요? 반응이 왜 이렇지? 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려고 오셨죠?
자, 아는 얼굴도 보이고 간간히 봤던 얼굴들도 보이고 생소한 얼굴들도 보이고 하지만 다 음으로 양으로 나를 알겠거니 하고 그냥 얘기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설명회 자체는 치얼업이랑 그다음에 과목별 모의고사를 같이 하는 설명회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과목별 모의고사 중에 관세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오철환 강사님께서 전담으로 하십니다. 대신에 저는 이제 스파르타 치얼업 1차 분들도 계시고 2차 분들 동차 분들도 계시고 2차 이후의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스파르타 치얼업을 제가 온전하게 다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8주 동안 진행이 될 거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일단 주간 테스트가 1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8주 동안 진행이 되는 동안요. 주간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주간 테스트를 볼 텐데 15문제씩 8주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세법 1차 보실 때 관세법에 같이 따라오는 애 하나 있죠. 누구 있어요? 뭐라고? FTA? 맞아. 크게 말해도 돼요. 뭐라고 했어? 밖에서 시끄럽다고? 괜찮아. 어차피 내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방에서 여기 위에서 쏘는 목소리가 하나 있으니까 나밖에 안 들려. 크게 말해도 돼? FTA 관세법이라는 새끼 과목 하나 있죠. 그게 원래 우리가 1차가 40문제였죠. 그 중에서 FTA 관세법이 몇 문제 나왔지? 보통 작년까지만 해도 5개 나왔었거든요. 아직 몰라도 괜찮아. 괜찮아. 그런 표정 안 해도 돼. 이제 풀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이게 올해 6문제가 나왔어요. 6문제가 나왔어. 근데 1차 여러분들은 요 한 문제 한 문제에 이제 그 당락이 결정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얄짤없는 그 절대평가 아니야.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참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래서 FTA 관세법이 몇 문제 안 나오니까 막 버리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규모가 이제 좀 커지는 추세이다 보니까 저는 전혀 권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나오는 게 나와. 어렵지가 않아요. 좀만 신경 쓰면 최소한 5-6개 중에서 한 3개 이상은 맞춰. 그냥 아예 지레 겁먹고 안 보면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3월, 2월, 3월쯤 가게 되면 제가 특강을 한번 할 거예요. 또 FTA 관세법 관련해가지고 하루짜리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특강을 할 거니까 그거를 들으시고 그 문제 나오는 것만 하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만 들어도 충분히 한 서너 문제 이상은 맞춰요.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어.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FTA 관세법 챙기셔야 됩니다. 15문제 중에서 FTA 관세법은 한 2-3문제 정도 낼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세법은 12세 문제가 나오겠지? 그렇게 1차 같이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주간 테스트 객관식을 15문제씩 주차별로 보게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차라서 2차도 하셔야 되거나 2차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간 테스트가 어떻게 나가냐 하면 마치 모의고사인 것처럼 나갈 겁니다. 그래서 20점짜리 하나, 30점짜리 하나라고 나갈 텐데 이게 문제 추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크게 50점짜리 하나 해가지고 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거든.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점수를 다 나눠가지고 세부적으로 묻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30점, 20점이지 사실은 2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울음 1, 2 뭐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사실은 문제가 싹딱 2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50점을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 우리 2차에서 근데 또 하나 껴있는 하나 있잖아. 부담스러운 애. 환급특례법. 걔는 되게 부담스럽나 봐요. 대답이 바로 나오네요. 되게 평소에도 되게 부담스럽나 봐요. 그래서 관세 환급특례법이라는 애가 또 하나 있어요. 걔도 참 버리기가 애매하죠. 올해부터 그 점수 체계가 시험 문제 체계가 바뀌면서 한특법이 20점짜리로 나와버리거나 아니면 30점짜리라서 관세법이랑 엮여가지고 나와버리는 줄 알고 대단히 다들 긴장을 하면서 봤는데 그냥 예년처럼 10점짜리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야.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오던 것처럼 하는 겁니다. 딱 10점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이고 30점 하나, 20점 하나 나갈 텐데요. 환특법은 아마도 10점 정도 분량으로 계속 낼 거예요. 그래서 10점에서 많이 내봤자 20점인데 관세법이 중요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요. 관세법의 그 많은 양을
8부 8조각으로 쪼갰어요. 거기서도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아. 근데 환특법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10점 이상을 할애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법에 중요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최대한 많이 다뤄야 하므로. 그래서 1차도 마찬가지, 2차도 마찬가지 그렇게 주간 테스트가 진행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치열한 막 강의를 찍게 된다면 서머리 하는 식으로 찍을 거예요. 서머리 하는 식으로 이제 찍으면서 관세법은 1차, 2차 범위 같습니다. 근데 이제 1차는 FTA가 있고 2차는 환특법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범위가 좀 약간 그것만 차이가 있지 관세법 자체는 같아요. 관세법 자체는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30분 정도 주마다 서머리처럼 강의를 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8분의 1 범위를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이야기만 하겠지? 그래서 그거는 그 영상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웬만하면 놓치지 마시고 다 들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여러분이 다뤘었던 건데 그래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만을 하게 되는 거니까 웬만하면 시간을 조금 투자하셔가지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치얼업을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주간 테스트도 그런 식으로 모의고사, 세미 모의고사인 것처럼 아마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작년에 죽은 제 동생입니다. 자, 혹시 질문 있어요? 없어. 빨리 꺼져. 질문 없어요?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또 이따 갈 때 또 잡겠지 뭐. 또 갈 때. 자, 그러면 일단 관세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저 과목별 모의고사는 우트랑 과제관사님께서 다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요. 그거는 원장님이랑 말씀을 나눠 보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질문이 없고 빨리 꺼지라고 하셨으니까 이만 마무리 해볼게요. 다음에 저는 또 만나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이학정 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 자리는 언제 올라와도 지금 이렇게 떨리고 좀 걱정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걸고 공부하시는 자리잖아요. 근데 제가 올라와서 좀 헛소리하면 또 안 되니까 되게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많이 긴장이 되고 오히려 수업할 때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사족을 빼고 간단하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람이 집중해가지고 긴 시간 오래 듣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5분 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진행하기에 앞서서 딱 2달 남았잖아요. 11, 12월. 물론 어떤 분은 생동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유예이실 수도 있고 삼동이실 수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전에 있어서 한 2달 정도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거랑 같이 결합을 해서 11, 12월에 진행되는 뭐 개별 모의고사라든지 레벨 2 이런 것들 만약에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공부 방법은 철저하게 스케줄 관리에 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냐? 학원 수업에 너무 휘둘려서 학원 수업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공부하는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 지워도 되는 거죠? 이건 제가 모의고사 했을 때 스케줄인데 전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10시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1시까지 딱 3시간 관세법을 딱 합니다. 그리고 1시간은 무조건 환특법을 해요. 그 다음에 HS 딱 3시간 하고 그 다음에 관세평가는 1시간 반만 합니다. 왜? 관세평가가 사실 양이 제일 적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모의고사 들어가시잖아요. 그때면 거의 막 나중 가게 되면 주 1회독을 할 수 있거든요. 관세평가는. 근데 1시간 반만 해도 일주일에 1회독이 가능한 과목이 관세평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배고프면 좀 밥 먹고요. 점심시간. 그리고 무역실무 4시간 하고 마지막에 집에 걸어가면서 1시간 코스 산책하면서 이때 이제 대회 예완하고 하루에 무조건 이렇게 돌아갔었어요. 이게 뭐 학원 수업에 뭐가 있든 간에 없든 간에 모의고사가 있든 간에 없든 간에 무조건 이렇게 하면서 모의고사가 됐든 뭐 개별 모의고사가 됐든 테스트가 있든 그런 것들은 내가 이렇게 공부한 것을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 물론 학원 수업을 잘 쫓아가시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하는 거 좋죠. 하지만 그거는 이론 수업 그런 것들 할 때 그런 때에 이렇게 좀 집중하시는 거니까 이후부터는 여러분 이건 그냥 저의 스케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반드시 짜셔가지고 그게 그대로 고정적으로 가면서 학원에서 진행하는 뭐 테스트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하고 내가 공부 잘하고 있는지 그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런 문의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하거든요. 그거 시험
정식 시험 들어가는 날까지도 고민을 하게 돼요. 그 전날까지도. 이번에 합격자가 한 170명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170명의 합격생이 있으면 170가지의 합격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엉덩이에 무겁게 앉아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 방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끊임없이 찾아내셔야 합니다, 스스로. 자,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레벨 2나 개별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근 출제 경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한 32회차 정도까지는 관세평가 처음 들어오고 나서 32회차까지는 야, 네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니? 한번 잘 써봐. 그러니까 판단보다는 암기가 위주인, 그리고 계산이 위주인 그런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한 33회부터 37회차까지는 좀 어려운 문제, 제가 봐도 와, 이거 좀 심했다, 수험생들한테 이렇게까지 풀으라고 하는 문제들이 팍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양이 적으니까. 외워야 될 양이 적으니까 변별력을 위해서 어려운 판단들을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런 여론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한 작년부터 올해도 좀 유난히 쉽게 나왔죠. 이게 다시 한 32회차 1회차 이때처럼 좀 기본 기초에 충실한 그런 문제들을 묻는 그런 경향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즉 그만큼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개별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레벨 2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기초에 집중한 문제들을 낼 겁니다. 제가 잠시 각설하고 다른 과목들도 비슷할 거예요. 관세평가는 집 짓는 거랑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바닥에 초석을 잘 다져야죠. 어떻게? 이해해서. 조건 사정이 뭔지, 처분 사용상의 제한이 뭔지 이해해야죠. 일단 외우려면. 그 다음에 이해가 잘 됐어요. 기둥을 세우죠. 암기해서. 암기해서 기둥을 잘 세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린 사례형 문제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지붕 얹을 때 기초 사례, 저는 이걸 기초 사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 기출 문제 나왔던 것 중에 특정 용도, 처분 사용상의 제한인데 뭐 일정 기간 뭐 전시용인가 그거 사용하게 해서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일본 정률법 사례인데 참 그 기출 문제가 일본 정률법 사례 참 좋아하거든요. 이런 쉬운 사례들, 기초 사례, 아니면 우리가 뭐 예해 2.1에 나와 있는 거, 정부의 보조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기초 사례들, 이런 사례들을 잘 공부해서 지붕까지 얹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데코레이션 같은 거 달아줘야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심화 사례, 예를 들면 뭐 판례 같은 것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게 관세평가란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하는 개별 모의고사나 레벨 2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 빼고, 심화 빼고 여기까지만 집중을 해서 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 보셨을 때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뭐야, 이거 좀 너무 그냥 교재에 있는 건데?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직접 써보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해 2.1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정부 보조금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게 뭐 간접 지급액이냐, 조건 사정이냐, 법정 가산 요소냐, 이거 검토 한번 해봐라. 내용은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맞아, 이거 다 해당 안 되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왜 해당이 안 되는지 판단 근거랑 나의 논술을 쫙 써야 멋진 답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답은 알고 있는데 다 셋 다 해당 안 하는 걸 알고는 있는데 왜 해당 안 하는지가 좀 아리까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엄격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이건 이래서 이게 아니고요, 이게 이래서 아니고요, 그 세 가지가 결론적으로 이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를 쓰지 못하거나 말로 설명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라고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기초적인 내용이 딱 나오면 맞아, 이거 내가 기억은 나는데, 그러다가 결국 제대로 못 썼어요. 책을 딱 봤는데 이거였지, 그래 내가 실수했네 라고 그냥 답만 탁 보고 넘어가요. 계속 틀립니다. 그래서 레벨 2나 이때 조금 기초적인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개별 모의고사 할 때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써보고 내가 진짜로 이거를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그럼 잘 쓰겠죠?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그럼 오케이, 나는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까먹지 않게끔만 만들어야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봤는데 논리도 조금 빈약하게 판단하셨어요. 그럼 내가 이걸 잘 모르는구나, 그럼 내가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면밀하게 복습해야겠다라고 하는 등등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기본을 내가 잘 숙지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용도로 개별 모의고사와 레벨 2를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교재, 우리가 보고 있는 법이나 협정 그쪽에 나와 있는 사례들에 또 집중을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봐야 하느냐, 물론 이런 심화 사례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것들이 뭐 인정될 수 있는지, 상관습이 존중할 수 있는 거래 형태인지,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 때 하면 돼요. 왜냐? 이런 것들은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그런데 저런 심화 문제가, 사례가 탁 시험 문제 나오면 나만 몰라요? 어차피 다 몰라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다 몰라요. 그러면 그런 어려운 사례형 문제가 나와도 크게 쫄지 않거든요. 어차피 다 모르겠지. 그랬는데
와 이건 누가 봐도 말 나온 게 다 똑같이 예 2.1 보조금 장려금 딱 문제 나오는데 나 이거 봤는데 다른 사람들 다 잘 쓸 텐데 나 이걸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그때부터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별 모의고사와 그 레벨 2 과정에서는 이렇게 기초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 나의 수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체크하시면서 2달을 채우시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어떤 심화 판례, 심화 사례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 때 나오면 틀리면 돼요. 모의고사니까. 틀리고 나서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하고 그때 가져가신 다음에 실제 시험에 잘 녹여서 갖고 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 2달 동안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분 살짝 지났네요. 죄송해요. 네, 그럼 저는 이만 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황관세사님 또 설명해 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황성택 관리사라고 합니다. 네, 저 기존에 계속 뵀던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일단 이번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11월과 12월의 공부 방법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쯤 해야 되는 공부 방식이랑 이번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11월, 12월에서는 아까 그 합격하신 서영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우리가 기본 이론 때부터 뭐 4, 5, 6월에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7, 8월에는 회독을 해라 라는, 회독을 빨리빨리 시작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으니까 회독을 해라라고 했고, 지금 9월, 10월에는 우리가 문제풀이 기출문제 막 여러 가지 풀고 있는데, 지금까지 푼 거를 이제 여러분은 사실 전 범위에 대한 내용도 알고 그거에 대해서 2-3번 정도 혼자서 돌리기도 했고, 그리고 돌리면서 이제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거나 이런 것도 다 보면서 어느 정도 그 연결하는 방식도 알고 할 텐데, 그리고 이제 또 기출 문제도 다 풀어봤고 관련돼서 이제 문제도 여러 개 몇 좀 풀어보면서 연습도 하고 계신데, 이제 11월, 12월에는 진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거는 딱 내년에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때는 딱 각 과목별로 한 권씩만 책을 들고 가는 거예요. 한 권씩만 책을 들고 가고, 물론 그 책이 두꺼운 책일 수도 있고 뭐 과목에 따라서 얇은 책일 수도 있고 한데, 어차피 시험 당일날 시험장에서 여러분 그거 책 들고 와도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냥 부적 같은 거예요. 부적같이 그냥 들고 와서 마음의 평안을 갖고자 가는 건데, 그럼 그 책은 그 시험 전주에, 시험 보는 그 주에는 뭐 최소 일주일 아니면 좀 느리게 보시는 분들은 2주 동안 1회독을 할 거거든요. 그때 자기가 마지막으로 1회독을 할 책을 정리를 지금 11월, 12월에 어느 정도 반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보고, 거의 7-80%까지도 정리가 이제 12월까지는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때까지 정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정리가 안 된 건 뭐냐면, 모의고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분명히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디인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뭐 문제다, 아니면은 이쪽은 판단을 하는데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아니면 뭐 평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제 그때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서는 방금 선생님 말씀하셨지, 몰랐었던 것을 만나면서 모의고사 때 정리를 계속 하는 거고, 그 전까지 지금 4월부터 뭐 여러분 계속 공부했던 거는 이제 11월, 12월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1월, 12월에 치얼업 진행할 때는 요약 교재를 냈거든요. 지금 원본을 보냈고 지금 작업해서 이제 아마 조만간 나올 건데, 그 아마 제 책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책이 규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약집은 사실 거기서 내용 정리 부분들만 이렇게 취합해서 모은 건데, 지금 갖고 있는 책보다는 내용 정리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작년에 출판했던 교재를 썼던 거고, 이제 제가 매번 수업하면서 뭔가 저도 새로 배우는 게 있고 강의하면서 이게 좀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저 내용 정리를 계속 수업하면서 이렇게 제가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업데이트 된 거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다 정리해 보니까 150쪽이 안 되거든요. 150쪽 정도가 되는데 150쪽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는 그 정도 150쪽 정도만 봐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책이 두꺼웠던 이유는 그 사이사이에 뭐 규정이라든지 뭐 WCO 평가 지침이라든지 그런 사례 연구들, 긴 것들, 뭐 여러 가지 몇 개 사례들 이런 게 추가가 돼서 400, 400페이지, 500페이지가 됐었던 거고,
다 필요 없고 여러분 어차피 그 사례를 외우지도 못하고 뭐 사례연구 똑같이 쓰지도 못하고 거기서 나와 있는 평가 포인트들만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교재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수업은 하도 짧게 하라고 하셔서 짧게 할 겁니다. 짧게 저 혼자 녹화를 해서 할 거고, 녹화하면서는 이제 그 책을 제가 다 읽어주면은 너무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만 좀 설명드리고, 뭔가 많이 틀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거고, 그 교재를 받아 보시면은 아마 기존에 제 책을 쓰시던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뭔가 그 협정이나 이런 게 같이 있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존 책을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책을 좀 얇은 걸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약본을 쓰셔도 될 것 같고, 요약본을 쓰더라도 간혹은 그 어떤 협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의 그 원문을 보고 싶으면은 본인 교재에 있으니까 그럴 때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뭐 새로 나온 뭐 지침이라든지 그래서 없는 거다라고 하면은 제 내용 정리에 정리되어 있는 걸 보시고, 아니면 뭐 정말 자기가 뭐 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은 뭐 요약본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만약 필요한 지침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인터넷에 가면 다 있어요. 관세 법령 정보 포탈 가서 찾으시면은 다 있으니까 그런 거 잠깐 보는 거는 그렇게 찾아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월, 12월에는 좀 진짜 정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이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특히 뭐 두꺼운 과목일수록 정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회독 속도가 빨라질 거고, 회독 속도를 빨리 끌어올리셔야지 내년에 모의고사 시작하면서 좀 편안하게 공부를 하실 거거든요. 뭐 자랑으로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시작하는 시즌 때 좀 회독이 좀 빨린 상태였어요. 저는 거의 그 당시에도 한 2주에 1회독을 하는 상태였어서 거의 그냥 학원 모의고사 범위랑 관계없이 저는 제 회독을 돌리면서 그냥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고 그런 식으로 수험 생활을 지냈었는데, 근데 저랑 같이 공부해서 합격했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회독 따라가기 바빴었거든요. 그 친구는 모의고사 진도 따라가기도 빠듯했었는데도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년쯤 됐을 때, 내년 초반에 됐을 때 회독이 엄청 빨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 본인의 그 속도는 다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빨리 보는 게 좋았고, 실제로 저는 빨리빨리 막 보는 게 저한테 맞았기 때문에 저는 엄청 빨리 봤었는데, 아무리 느려도 한 달에 1회독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최소 1회독이요. 한 달에 1회독을 못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 기본 이론 때도 2달에 1회독 하는데 지금 1회독 한 달에 못 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느려도 한 달에는 1회독을 하고, 좀 빠르면은 뭐 한 달에 1.5에서 뭐 2회독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년 1월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지금 11월, 12월 동안에 아마 여러분이 1회독 내지 뭐 2회독, 빠른 분들은 뭐 한 3회독 정도 이렇게 책을 볼 건데, 그러면은 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요약본,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좀 책을 2개 정도 펼쳐놓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요약해서 제가 갖고 갈 책과, 분명히 책을 하나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개의 책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펼쳐놓고 이렇게 넘기면서 각각 보면서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한 책에다 이렇게 계속 압축하는 정리를 계속 하세요. 그런 식으로 계속 정리를 하고, 필기하고, 아까 그 필기하고 이런 거 화면 찍혀져 있는 것도 봤는데, 저는 제가 공부할 때 제 책인 줄 알았어요. 진짜 어느 정도 합격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방법이 되게 다 다양하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수렴하거든요. 아까 저도 뒤에서 듣는데, 아 저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필요 없겠다 해서 집에 갈라 하다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까 들었던 얘기도 많이, 아마 그분이 한 얘기가 제가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하면서 11월, 12월에 정리 잘 하시고,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뭐 과목별 모의고사도 문제도 만들 때 아마 좀 기본적인 수준에서 많이 낼 거고, 그리고 평가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저희가 정해서 하지만 범위에 너무 매몰돼서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사실 평가는 진짜 아무리 느려도 지금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제가 이 말 했다고 나는 한 달에 2번 못 보는데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년쯤 되면은, 내년 모의고사 시작할 때는 최소 한 달에 한 2번 정도 볼 수 있도록 얇은 책에다가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자기는 그래 두꺼운 책이 좋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간에 두꺼운 책을 회독할 때 전 페이지를 절대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두꺼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회독 루틴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빨리빨리 지나가고 여기서 여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세하게 보고 그런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년쯤 됐을 때 하루에 한 3-4시간, 뭐 평가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그렇게 뭐 4번, 5번 아니면 조금 자기가 천천히 본다고 하면은 9번에서 10번. 그러니까 4번, 5번, 9번, 10번이라는 게 일주일에 1회독이냐 2주일에 1회독이냐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과목을 3-4시간, 평가는 2-3시간 정도 봐서 회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일주일 할 건지 2주일 할 건지는 본인의 페이스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회독을 할 수 있게 책이 두껍든 얇든 간에 자신의 회독 루틴을 좀 만드실 수 있도록 지금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날도 추워지는데 열심히 하시고 뭐 취업을 하면서 궁금하거나 한 거 있으면 저도 학원에 오는 날이 있으니까 상담 신청하시고 메일 같은 걸로도 뭐 공부 방법 외에도 뭔가 그냥 단순히 범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도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 뭐 공부 방식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물어보시면은 제가 가능한 답변을 잘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좀 학원 게시판도 물어보시고요. 제가 답변 진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SNS를 안 해서 그거 Q&A 보는 게 제 SNS 일상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스타 보는 거랑 제가 그거 보는 거랑 똑같으니까 여러분 맨날 인스타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그거 보고 있으니까 반응이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복원 관세사입니다. 예, 아시는 얼굴도 있고 생소한 얼굴도 보입니다. 저희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또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5분 이내로 빨리 끝내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작년에도 이제 강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위주로 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에 있어서 24번 중에 제가 12번 냈고요. 또 저와 함께 하시는 저기 계시는 안준호 선생님 12번 이렇게 해서 24번을 냈고 다른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 대부분이 적중을 했죠. 예. 그거는 한 문제를 빼놓고 적중을 했지만 그 한 문제도 올해 점수 나온 걸 보니까 그냥 유두리 있게 어느 정도 문맥에 맞겠으면 점수가 잘 나오는 포인트가 있어서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한 99% 정도 내년에도 적중을 시킬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얼업 2랑 그 다음에 단원별 모의고사와 어떤 차이점을 크게 두기보다는 대상 인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치얼업 1에서 했던 분들이 치얼업 2에서 오실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과목별 모의고사는 올해 시험을 봤어. 근데 많이 뽑았죠? 그런데도 내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빨리 내년에 시험에 1차, 2차를 보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2차만 보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맞춰서 어떤 문제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들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들은 아주 뭐 매년 나오는 문제들 중에 수험생들이 이 정도는 그 적중률도 낮고 강사들이 적중률도 낮고 정답률도 낮은 그런 문제들을 위주로 지금 푼다기보다는 역대적으로 가장 빈출이 높은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등을 저희는 이번 구간에서 확실히 올해는 이것만 정리하더라도 내년에 실험적이고 조금 마이너한 부분의 문제를 내도 다 보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학생의 대상은 다르지만 이번 11월, 12월은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내가 내 손으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내 손으로 적어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적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드리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강평 시간도 있고 상담 시간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90명이면 90명 이상의 공부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각각의 아마 고민점이나 나가야 할 방향, 해결 제시는 아무래도 상담을 본격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진행하는 게 아주 메이저한 문제와 함께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11월, 12월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년도 적중률은 제가 장담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밖에 안 돼서요. 더 긴 얘기는 못 하겠고 개인적인 질문 사항이나 이런 것을 또 여러분들 추후에 만나 뵙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보원이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모의고사만큼은 정말로 자부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저는 문제도 되게 꼼꼼하게 출제를 하고요. 채점도 상당히 꼼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체얼업 레벨 2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목적 자체가 그동안 정리한 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거라 생각이 들고, 저랑 정보원 쌤이랑 분야를 나눴어요. 아예 나눠가지고 저는 앞부분만 담당하고 있고 정보원 쌤은 뒷부분을 담당하고 계실 것 같아서 보다 전문화된 내용들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 목적은 일단 좋은 자료를 드리는 거고요. 자료 좋은 거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목적은 여러분들이 멘팅을 받으니까 그 뭐라고 할까, 멘토링을 받는 것을 저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다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할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제 출제 가능한 부분들 위주로 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가 많아요. 기출 문제 보면서 이제 최근의 유형에 맞게끔 바꿔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더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바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